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앞으로 1년 동안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수산 분야 영향과 피해를 조사 분석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남 14개 시군 65개 수산물 가공 유통 요식업체와 13개 지구별 수협의 주요 수산품 판매 동향이고 명절에는 선물 상품을 중점적으로 관찰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주요 선물 품목인 굴비와 전복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해 청탁금지법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보조금 사기 혐의로 어촌계장과 업체 관계자 등 18명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무려 8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편법을 통해 줄줄이 새나갔지만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김 양식장에서 파래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활성처리제, 이른바 유기산입니다. 비용의 35%를 어민들이 부담하면 나머지 65%는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고흥지역 어촌계장 14명은 자부담금 4억 원을 업체에 줬다며 입금 확인증 등을 고흥군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고흥군도 업체 4곳에 보조금 7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장들이 입금했던 돈은 모두 업체에서 건넨 것이었습니다. 양측이 공모해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겁니다. 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전 어촌계장 등 18명 모두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민들이 구입한 유기산 일부를 방치하거나 처분했고 대신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사용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촌계장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촌 기원들한테 부담을 안 가는 범위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났는데 저희들이 뭐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저희들이 돌아먹은 것도 아니고. 어민들과 업체의 공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고흥군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상위 스플릿 첫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며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남은 어제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후반 1분 만에 터진 유고비치의 결승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 0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4위 울산과 승점을 2점 차이로 좁히며 23일 열릴 제주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광양읍의 서울대 남부학술림 사무소를 도심 숲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중심부에 위치한 남부학술림 수목원을 도심 산소숲공원으로 단장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려는 계획을 서울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등록문화재 223호인 사무소 관사와 연계해 교육적인 기능을 갖춘 도심권 산림문화 체험장으로 조성하는 구상이라며 공원의 청사진을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음식점의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기 위해 공무원 음식점 담당제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시청 전 직원이 관내 1,300여 개소의 음식업소를 지정한 뒤 매월 한 차례씩 담당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물 재활용, 부당요금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 음식업소 담당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우수 실천업소의 명단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어제가 바로 인쇄인의 날이었습니다. 인쇄 소상공인들의 생일인 셈인데요. 하지만 생일을 축하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기만 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10여 가지의 인쇄기가 대부분 가동을 멈췄습니다. 달력이나 다이어리 제작 등으로 인해 1년 중 가장 바쁜 때지만 일감이 줄면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10월에서 신학기 한 2월 말까지는 제일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기계들은 가동되지 않는 기계들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가동되더라도 일부만 가동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70여 년 역사의 동구 인쇄거리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 전단지가 앱이나 인터넷으로 대체되고 있고 큰 고객인 관공서도 자체 인쇄를 많이 하면서 폐업이나 이전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의 인쇄소 수는 3년 전보다 25% 이상 줄었고 남아있는 곳도 5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 대형 업체에게 수주 물량을 뺏기고 수익은 더욱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진이 없는데 뭐 인건비 올라가지 뭐 자재때는 올라가지 단가는 계속 떨어져 가고 있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저희들은. 아시아 전당 개관과 함께 인쇄의 거리도 부활을 기대했지만 전당 주변 활성화 사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당은 아무래도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 토털 개념 것들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쇄 사업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적고요. 한때 광주 동구의 중심 상권이었던 인쇄의 거리가 지난 2006년 도청 이전 이후 활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최악의 소금값 파동에 신안 지역 염전들이 한 달 먼저 바닷물을 뺐습니다. 천일염 생산 시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의 한 염전지대.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만들었던 소금밭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3월 28일 시작된 올해 소금 생산 종료일은 10월 15일. 하지만 전례 없는 소금값 하락에 소금 농사는 진작 접었습니다. 9월 13일자로 종료를 했습니다. 한 달을 일찍 종료했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큰 이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금 가격이 없고. 주산지 신안군에서 올해 생산된 소금 가격은 20kg 한 포대에 평균 4,100원. 한 포대에 10,000원을 넘겼던 2011년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 농사를 일찍 마무리했는데도 생산량은 20만 톤대로 예년 수준입니다. 결국 천일염 생산 시작을 늦추고 종료 시점을 앞당겨 생산량을 줄여 스스로 가격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국가가 비축했던 소금을 풀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천일염 생산자들이 반발하자 다시 비축 수매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은 믿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약 10,000톤 가량을 6,000원에 이렇게 긴급 수매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있고. 신안군은 조만간 천일염 생산자들과 협의해 천일염 생산 시기를 규정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광양세관 직원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보세 화물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광양항에 있는 한 창고업체 대표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처조카를 해당 업체에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2년 동안 7,800여만 원을 수수하고 업체 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열린 순천만 국가정원에 지난 15일 하루에만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5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정체봉 동화잔치,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 개막 공연까지 진행되면서 방문객 수가 10만 1,300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교향악축제에는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내일은 성악가 폴포츠 등이 출연하며 비가 올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공연 장소가 변경됩니다. 유럽 지역 유망 기업들을 광양 세풍산단으로 유치하기 위한 해외 홍보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 투자유치단은 지난 10일부터 내일까지 9일간 프랑스 리옹과 독일 뒤셀돌프, 영국 런던의 기능성 화학 소재와 첨단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제청은 프랑스 리옹의 경우 화학 기업들이, 독일 뒤셀돌프는 첨단 부품 소재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기업들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다며 세풍산단의 투자 전망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국산 목재 사용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남도가 지출한 목재 구입 비용은 모두 11억 9천여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산 구입 비용은 25%로 경기와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위 의원은 국산 목재 판매 촉진을 위한 법 규정이 있지만 공공기관조차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 전남 지역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의 내진율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내진 대상 소방서 18곳 가운데 내진율이 22.2%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기가 습한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현재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주의 가시거리가 140m까지 짧아져 있고요. 진해 160, 영암 710m 등 1k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은 맑은 하늘 아래에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서울 22도, 부산 25도 등 대부분 20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선 오늘과 내일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을 걸로 예상되니까요.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요. 서울 14.8도, 대전 15.9도, 전주 16.7도, 대구 15.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2도, 청주와 대구 23도, 울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